앞으로도 수십 년간 미국의 시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베팅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를 미국이 제일 잘 나가는 나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미국의 시대가 앞으로 더 갑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미국에 베팅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절박함 때문에 결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장기적으로 확신을 갖고 이게 게임 체인저다라는 확신을 갖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험난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호르무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사실 우리가 딱 점쟁이처럼 호르무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는 몰랐지만 10년 전부터 전 세계가 지정학적인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와서는 이게 너무나 상식이 됐는데 10년 전에 제가 지정학적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비웃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지정학이 없어도 되는 진공 속에서 사람들이 사고를 키웠고 돈을 불렸고 자신의 미래 비전을 찾았습니다. 지정학 시대가 오더라도 저기 먼 데서 그냥 간헐적으로 온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정학 시대가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반 국민국가의 존엄성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시아만 국민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이 앞장서서 국민국가에 훼손하지 않아요. 그게 그린란드고 베네수엘라, 호르무즈. 그거 가지고 옛날이요 하면서 트럼프 욕할 수 있고 푸틴 욕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금가옥조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국민국가의 국경이라는 게 누가 만든 거냐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국경이라는 게 되게 인위적인 겁니다. 그게 2000년도의 산물이 아니고 1945년도의 전쟁에 의해서 두 번의 전쟁에 의해서 지금의 현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너무 바뀐 거죠. 특히 이 금융과 달러의 건강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여러 지표에서 경제학자들도 인정하듯이 허약해졌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이. 그래서 미국은 절박한 상황에서 손을 써야 되고요. 그 절박한 상황에 손을 쓰기 위해서 달러를 다른 로컬 통화의 영역으로 넣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지 않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테크놀로지가 눈에 들어왔고 그거를 통해 갖고 달러를 로컬 통화의 장벽을 넘어서 배달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줄탁동시입니다. 줄탁동시. 그러니까 줄탁동시라는 말을 AI 물어보시면 알 텐데 병아리가 실제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상상인데 병아리가 아래서 깨어나올 때 어미닭이 밖에서 깨고 아기 병아리가 안에서 깬다는 거를 줄탁동시라 그래요. 실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어쨌건 그런 표현을 할 때 줄탁동시라고 하는데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하기 딱 좋은 말이죠. 줄탁동시죠. 그러니까 미국이 밖에서 알을 깨는 어미닭이라면 안에서 깨는 병아리들은 베네수엘라, 터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베트남의 자국 화폐가 그지 같아서 자국 화폐에 중국을 포함해서 자국 화폐 가지고 관료들이 지 마음대로 막 뭔가 해갖고 피해봤던 그런 병아리들이 달러를 줄탁동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과 무관하게 국민국가의 법정화폐가 비트코인이 이길 거라는 거는 일반적인 국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미국은 이게 얘기해 볼 만한 거죠. 미국은 오히려 이 경제학자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정학인데요. 역시 지정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워런 버핏의 한 말을 인용하자면 나는 미국에 베팅하겠다. 워런 버핏가 오래전에 한 말이에요. 앞으로도 수십 년간 미국의 시대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베팅하겠다라는 말의 의미를 미국이 제일 잘 나가는 나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미국의 시대가 앞으로 더 갑니다. 그러면 비트코인도 미국에 베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왜 미국에 베팅해야 되냐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오해하고 들을 텐데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외로웠던 거고 2014년도에 저는 비트코인 발견하고 바로 이걸로 갔거든요. 사고의 궤적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얼마만큼 미국 친화적인 거냐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미국은 2014년도의 미국이 아니었죠. 세계 시스템을 책임지는 미국이에요. 그게 어떤 나라에도 좋아요. 세계 시스템을 책임지는 어떤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게 비트코인은 덕이냐 손실이냐 필요한 거냐 불필요한 거냐 해로운 거냐라고 했을 때 제 결론은 필요한 거다. 비트코인 필요하다. 세계 시스템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경제학자들이 인공적으로 설정한 무중력 사태 같은
지정학적으로는 무증상적 같은 어떤 그런 가상의 국가가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에서의 지정학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인 현실에서는 우리가 마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마찰이 군사 마찰이거든요. 군사 마찰은 인류가 똑똑하다면 안 쏘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게임 이론에서 이런 사고를 많이 하는데 A 국가가 10을 쓰고 B 국가가 군사비에 8을 쓰면 A 국가가 B 국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엣지가 2잖아요. 그런데 100을 쓰고 80을 쓰면 엣지가 20이죠. 그러면 퍼센트로 따지면 그냥 똑같이 20%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군비 감축을 할 수 있잖아요. 야, 어차피 군사력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니까 우리가 감축해갖고 너 그냥 20% 엣지를 갖게 해줄게. 그러면 우리가 100 쓰고 80 쓰지 말고 10 쓰고 8 쓰자. 혹은 뭐 5 쓰고 4 쓰자. 이렇게 줄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이상적인 공간인 거죠. 근데 실제 지정학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죠. 서로에 대한 불신, 상대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죠. 상대가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상대가 뭘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니까 상대보다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체제를 책임지려고 하거나 세계 체제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써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제학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중립적인 통화라든가 중립적인 금융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려면 책이 한 권 필요하니까 그 책은 제가 달러 문제에서 썼으니까 보시도록 하고, 저는 이제 그 달러 문제라는 책에서 미국의 절박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절박함 때문에 결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코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저는 경제학자들하고도 되게 유사한 부분이 있고요. 비트맥시하고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비트맥시하고 경제학자들의 수렴점인 것 같아요. 경제학자가 이 정도까지 온 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이걸 논증하고 있어요. 다른 자기 동료 경제학자들이 비트코인이 0이다, 0이다, 라는 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경제학자들이 거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비트코인 0원 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이 모든 사정이 암호화폐의 가치와 무슨 상관일까요? 비트코인이 합법적 과세 거래에서는 정당한 쓰임새가 거의 없을지 몰라도 지하 경제에서 거래를 촉진하는 데 널리 쓰인다면 이것을 순전히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규제 당국이 서투르고 법 집행이 무르다고 항의할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의 본원적 가치가 영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회를 기준토로 삼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비트코인이 0이 아니다라는 주장, 0이라는 이제 동료 경제학자의 주장은 틀렸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0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20%에서 30%가 지하 경제인데,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게 지하 경제의 속성이니까 이제 정확하게 모르죠. 지하 경제인데 그 지하 경제에서 비트코인은 유용하다. 그래서 지하 경제에서 유용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들으면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것 같지만 비트코인을 이제는 그냥 무가치하는 수준이라고 동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은 해로운 거야. 씨. 해롭기 때문에 가치가 0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네, 이분. 이 주장도 뭐 2014년도에 제가 얘기했더니 바로 뭐 나오는 주장이더라고요. 참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장기적으로 확신을 갖고 이게 게임 체인저다라는 확신을 갖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험난합니다. 특히 이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지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둘러싸여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자신의 논리로 만들어갖고 대화해 나가면서 그들을 설득하거나 설득을 못하더라도 그들을 생각해 보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뭐 물리게 하는 거죠. 물리게. 더 이상 저 오태민 쟤한테는 말 안 통한다. 못한다. 이렇게 만들려면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2014년도부터 있었는데 뭐 여러분도 너무 익숙한 설명이죠. 비트코인은 범죄의 수단으로 쓰인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사례를 들어요. 그 레바논에 갔는데 레바논에 그가 이제 그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때문에 종이 달러 말고는
종이 달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 전송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동료가 비트코인을 갖고 갔대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갖고 어디 전당포 같은 데 들어가 갖고 이게 지금 현재 가격으로 거래가 될까 했는데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이 일로 일 거래량으로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레바논의 그 허름한 전당포 같은 데서 거래가 되는 걸 이분이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이분 얘기가 아니라 이제 자기 클레멘스라는 자기 친구의 이야기군요. 그때 클레멘스는 자신이 헤즈볼라 통제 지역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흠칫 놀랐다. 헤즈볼라는 미국에 의해 테러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금융제재 명단에 올랐기 때문에 세계은행 시스템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그래서 돈을 해외에 보내고 받을 별도의 수단이 필요하다. 이 허름한 가게는 헤즈볼라 은행이 틀림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레바논 같은 데서 비트코인을 거래하려면 헤즈볼라가 이제 보호하고 있는 영역에 가갖고 헤즈볼라 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야, 비트코인 그거 헤즈볼라나 이런 애들이 쓰는 돈이야. 제가 했던 명언이라고 하면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유명한 말, 해적들의 돈이 좋은 돈이야 라는 말, 그 말이 이 가치 판단을 내리거나 도덕적으로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좋은 돈이야, 좋은 돈. 헤즈볼라도 쓰잖아.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게 준수한 사람이 자기는 막 살아도 사고 자체는 준수한 걸 지향하거든요, 인간들이. 지는 비도덕적이어도 사고 자체가 비도덕적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사고 자체는 비도덕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유명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뭔가 도덕적으로 실수하면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 보세요. 그 댓글 달아가지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다 도덕적으로 살겠냐고요. 그 욕하는 대상보다 훨씬 더 부도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남을 비판할 때 자신의 도덕적 감수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한테 적용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우리가 옹호한다는 건. 야, 헤즈볼라가 이용하는 돈이야. 이런 이제 멀쩡한 학자의 주장을, 헤즈볼라만 이용하는 돈으로 이제 읽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0이 아니래요, 가치가. 그래서 이분은 좀 중립적으로 본인을 이제 자리매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우리가 또 반론을 하잖아요. 100달러짜리 지폐도 없애. 100달러짜리 지폐도 100달러짜리 지폐를 더 좋아하지. 그래서 이분 100달러짜리 지폐 얘기를 합니다. 100달러짜리 지폐를 없애야 되지만 그 100달러짜리 지폐를 없애려고 하면 언제나 외국에서 항의가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이 쓰이는 돈은 고액권이지 저액권은 그렇죠. 한국 돈도 5만 원짜리만 쓰이지 거의 안 쓴다는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100달러짜리 통 쓰이죠. 뭐 보통 뭐 탈세, 상속, 증여 가장 좋은 경우에 증여로 쓰려고 하는 거고요. 뭐 가장 안 좋은 경우에 자금 세탁이죠. 뭐. 자, 너무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갑자기 비트코인을 하는 우리가 막 너무 막 진짜 건전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비트코인을 주장하는 우리는 뭔가 테러리즘 혹은 자금 세탁, 탈세 하여튼 뭔가 삐딱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고 이런 거 하는 사람으로 이제 전제가 되고 아니면 돈은 너무 많아가지고 로비는 엄청 하고 막 미국을 막 쥐락펴락하고 막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예. 예. 경제학자들의 법정 화폐주의 가장 큰 오류는 그거예요. 그 역사적인 모래는 둘째치고 국민국가들이 전부 돈을 잘 관리한다라는 게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현실하고도 너무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제가 그 줄탁동시 얘기했는데 적어도 말이에요. 그 경제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진짜로 이 화폐 시스템, 화폐 현상 자체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경제학이 있어요. 그거 뭐 할 말이 없고요. 화폐를 다루는 경제학자라면 잘못된 화폐 시스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심퍼시는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사람들 입장에 한번 서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튀르키예의 폭락한 리라와에 대비해 갖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갖는다거나 비트코인을 갖는 사람들, 나이지리아의 페이팔을 통해서 돈을 받으면 아예 엉터리 같은 나이라로 받는 수밖에 없어요. 외국하고 거래할 때는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프로그래머, 나이지리아의 프로그래머 같은 사람들의 그 입장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금 세탁과 범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데요. 도덕적으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 단계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누가 더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만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달러의 문제에서 논증하고 있는 건데, 제가 옛날에는 이거를 막연하게 떠들었다면 지금은 너무나 명백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막연하게 떠들었던 거를 이제 명백하게 글로 써서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되게 빠릅니다. 지금은 미국이 로컬 통화의 존립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 경제학자의 불만과 무관하게 로비 때문에 결과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챕터가 바뀌고 있습니다. 1944년도에 만든 브레튼 시스템에서 전제가 되어 있는 국민국가 간의 합의에 룰이 깨졌어요. 여러 가지로 깨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나토의 부실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바뀌고 있는데 그중에 화폐 시스템의 변화, 금융 시스템의 변화가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국가를 대표하는 국민국가의 통화 주권이라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디지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